잘 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건너편에 트럭이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아까부터 왼쪽 깜빡이 켜고 저기 서 있습니다. 근데 계속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또 빨간불로 바뀌고 그래서 좌회전을 못하고 있었어요. 신호가 2번이나 바뀌도록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왼쪽 깜빡이 킨 채요. 저 트럭이 저기 서 있고요. 쭉 갑니다. 자, 여기 트럭 서 있죠?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녹색 신호인데 안 가요. 녹색 신호인데 안 가요. 요 앞에 그 앞차에 브레이크등 들어오죠? 결국 여기서 차가 쭉 밀려 있는 거예요. 녹색 신호인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앞차가 서 있습니다. 뒷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요 불빛, 앞차의 브레이크, 요 산타페 앞차의 요 브레이크 불빛, 저게 없어지면 앞차가 가는 거예요. 쭉 정체되어 있다 앞차가 언제 가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2차로는 빠지는데 1차로는 아마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다가 자, 언제 저 불빛이 없어지는지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그러나? 네, 거의 이제 움직이죠. 그럼 앞차는 간 거예요. 그럼 또 몇 초 지났는지 보세요. 1, 2, 3, 4, 이때 4초 이상 지난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앞차 가는데. 그래서 그때 트럭은 앞차가 빠져줬는데 요 차가 서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양보해줬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트럭이 꺾었어요. 앞에 차 하나 가줬는데 계속 서 있으니까 이 차가 안 가고 있으니까 한 4, 5초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네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앞을 못 보고 그냥 출발하면서 빵 소리가 납니다. 빵 소리. 빵. 트럭의 빵 소리. 그거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요. 자, 앞차가 갑니다. 앞차가 이제 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나가기 시작하고 트럭 가는데 트럭이 빵! 트럭이 빵 했는데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요거만 봤대요. 트럭은 못 봤대요. 앞차가 가는데도 5초, 거의 5초 동안 안 가고 있다가 앞차가 저만큼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트럭은 이미 들어오고 있었어. 들어오다가 산타페가 출발하는 거 보고 트럭은 딱 멈춰서 빵 했는데도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 트럭은 비보호 좌회전이다. 산타페는 신호에 따른 직진이다. 원래는 80대 20인데 이 책에 80대 20이잖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그런데 저 앞을 제대로 못 본 것도 있으니까 70대 30. 그래서 현재 70대 30까지 왔대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대요. 이것 때문에 설 명절 때 집에도 못 가셨대요. 부모님 뵈러도 못 가셨대요. 너무 억울해서. 상대차가 안 가니까 5초 동안 안 가니까 앞차는 쭉 빠졌는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쓰면서 빵! 그런데 저 차가 와서 들이받아 놓고 지금 하는 소리는 70대 30도 못 받아들여. 무조건 100대 빵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과연 이게 100대 빵입니까? 또는 저 트럭이 70%만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같은 보험사인데요. 같은 보험사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해서 최악의 설날 명절 이게 2월 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고향도 못 가시고 너무나 억울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원래 80대 20이야 70대 30이면 받아들여야지. 비록 직진 신호에서도 출발한 차가 딴짓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가면 되나? 앞을 봤어야지. 그래서 50대 50이다. 오히려 산타페 잘못이 더 크다. 저건 산타페 100% 잘못인 것 같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오히려 직진 산타페 잘못이 더 크다가 54%입니다. 산타페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42%입니다. 저도 산타페 잘못이 70대 30이 아니라 트럭이 70이 아니라 산타페가 70에서 100% 사이로 보여집니다. 아니 앞을 봐야지요. 신호 떨어졌다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경찰관이 와서 수신호하면서 자자자자 수신호하면서 경찰관 걸어오는데 빡 때렸으면 경찰관이 아무도 있습니까? 앞을 봐야지요. 이거 70대 30
트럭이 70%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도 다쳤죠? 내 차 망가졌죠? 같은 보험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하세요. 이 억울함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 풀어서 지금부터 소송하시면은 추석 때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홀로 소송하세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딴짓하다가 차 저기 갔네. 부앙. 그리고 저 차는 블랙박스도 제출하지 않는데요. 블랙박스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트럭이 빵 한 거 소리가 다 돼 있는데 소리도 좀 또 이렇게 그래서 사고 나자마자 내리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블랙박스만 이렇게 만지고 있더래요. 왜 블랙박스를 만져요? 일단 내려서 어떻게 된 건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뭔가를 지금 숨기는 듯하대요. 근데 뒤에 차에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저 트럭은 블랙박스가 망가졌대요. 하필이면 왜 고장났어요. CCTV 보세요. CCTV 보면은 제가 깜빡 켜고 있었으면 제가 깜빡 계속 켜고 있어도 CCTV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자, 2월 6일 사고니까 아직까지 CCTV 남아 있습니다. 그 근처 찾아보세요. 한 달 동안 CCTV 남아 있어요. 경찰에서는 또 형식적으로 직진대 좌회전이야 좌회전차에게 벌점하고 벌칙금 부과할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에 접수 안 되더라도 그 구청에서 CCTV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서 경찰에 접수 안 되더라도 소송할 수 있어요. 같은 보험사 믿지 마세요. 같은 보험사는 그냥 저 직진대 비보호 좌회전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 다친 거, 내 차 망가진 거, 내 차 망가진 거 자차 보험 처리하세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나 다친 거 그걸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세요. 자기 부담금, 그다음에 저 차 고치는 기간이 길어졌으면 렌터카 비용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다친 것에 위자료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세요. 어느 보험사 상대로? 그 보험사. 나의 보험사이면서 상대 보험사. 내가 그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면은 어차피 같은 보험사로 분심위도 못 가고요. 또 분심위에 같은 보험사끼리는 심의 의견서, 변호사 한 분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면은 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송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박차는 직진한 다음에 과일 가게를 가야 돼요. 과일 가게 들어가는 데가 보도가 이렇게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어떤 차와의 사고일까요? 보시죠. 오른쪽에 차 한 대 보세요. 저기 보행자 신는데 그냥 쑥쑥 나오네. 여기서 오른쪽 깜빡 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오호, 저 차가 때렸어요. 자, 여기서요. 저 차 보세요. 아니, 보행자 신호인데 여기서 이걸 통과하면 안 되죠. 신호위반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서 있었어야죠. 일단 신호위반 했어요. 물론 경찰은 괜찮아 신호위반 아냐라는 경찰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거 신호위반입니다. 자, 신호위반 해온 차가 멈춰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차는 멈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깜빡 켜고 요리 들어가는 겁니다. 요리 들어가는데 저 차는 지금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깜빡이 요리 들어가고 있는데 저 차가 출발하면서 내 뒤에 차가 안 오니까 그냥 와서 날 때렸습니다. 내가 인도 올라간 게 아니고 인도 턱 낮아진데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 서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는 저거는 정차후 출발이잖아요. 정차후 출발은 80대 20이죠. 근데 내가 깜빡이까지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서 있던 차가 못 보고 때려서 100대 0도 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상대 보험사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해요. 100대 빵, 90대 10, 80대 20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 분은 90대 10이라는 의견이고요. 98%는 100대 빵입니다. 우선 저 차는 저기 나오면 안 돼요. 뒤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깜빡이 켜고 지금 대화 소리 때문에 제가 소리를 안 켰는데요. 소리에 깜빡이 소리 들립니다.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저 차 앞으로 가요. 이렇게 낮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행자 없으면 들어가다 보행자랑 부딪히면은 그것은 보도 침범 사고입니다. 보도를 내가 돌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낮아진 데 들어가다가도 이때도 보도 침범 사고예요. 근데 보행자 없어요. 보행자 없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 차가 다 지나가는데 이 차가 다 지나가는데 내 뒤 트렁크 쪽을 때렸어요. 100대 0이 옳겠죠. 근데 저건 섰다가 출발할 때 앞을 봐야죠. 왜 한쪽만 보고 있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오라 보입니다. 다만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를 떠나서 저렇게 서 있는 차가 지금처럼 한쪽만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가볍게 저 일리 안 가고요. 열리 갈 거예요. 창문 연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빵. 여기서 지나가면서 가볍게 빵. 그럼 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볍게 빵빵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100대 0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 차의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저 차가 여기서요. 저 차, 저거요. 저 신호위반에서 왔어요. 여기를 통과한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이권 없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들어갈 때 일어난 사고예요. 근데 이거 신호위반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횡단보도 녹색 신호 보행자 신호 켜지기 전에 여기 서 있었어요. 아까 서 있었는데 계속 차들이 지나가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도 되겠지 그러면서 지나다가 일어난 사고, 안전운전 불행이죠. 이것은 신호위반 때문에, 신호위반에서 달려오다 일어난 사고 같으면은 신호위반인데요. 지금은 저 차의 신호위반이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아닐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실비는 100대 0으로 보입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유모차, 엄마가 유모차 이렇게 하고 애기 같이 셋이 가다가 트럭이 사고 나서 그래서 어린이 사망하는 사고 있었잖아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멈춰야죠. 보행자 다 건너갈 때까지. 그리고 또 큰 차는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앞을 잘 보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십시다. 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내 신호면은 가면 되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빨간불도 멈추고.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을 때 멈춰야 되잖아요.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라면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예요. 저기 이제 보세요. 저 보행자 들어와 있잖아요. 보행자 들어와 있어요. 아이 차가 좀 멈춰주지. 아이고 인사하고 가시네요. 아이고 네. 조금 전에 여기서요 보시면은 당연히 이 차가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참 그 길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이 차 그냥 가네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멈춰줍니다. 멈춰주니까 인사하고 갑니다. 인사.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인사를 하는데 네 맞은편에서 인사를 하니까 이 불박차 운전자분들 같이 막 답례하신 거예요. 저쪽에서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멈추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멈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데 보행자의 권리인데 근데 보행자는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걸 했는데 보행자가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뛰게 돼요. 미안해서. 왜 미안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늙습니다. 늙으면 지팽이 짚고 천천히 가야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몸이 무거우신 임신부들 또 아기들 손잡고 가는 엄마 또 아기 유모차 끌고 또 아기 옆에 또 손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 엄마도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 기다려 주십시다. 내가 기다리면 뒤에 차들도 기다립니다. 내가 가면 뒤에 차들도 그냥 갑니다. 다시는 광주에서 있었던 그 유모차 어린이 그 사고 같은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길이 좁아요. 갑니다. 자, 이럴 때는 혹시 옆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좀 속도를 줄이고, 여기 차가 왼쪽에 나올지 모르니까 속도 줄이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자, 또 왼쪽엔 차들이 쭈르륵 있는데요. 저기 학생이 왼쪽에 핸드폰 하면서 가네. 저럴 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지? 속도 줄이셔야죠. 네, 속도 줄이셨네. 학생도 옆을 보는군요. 네, 학생으로부터 약간 좀 거리를 띄워서 가셨고요. 또 여기는 어린이 보호 시작되네요. 횡단보도 있고, 네, 속도 줄이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 핸드폰 통화하는 학생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저 학생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 줄이신 거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저렇게 핸드폰 통화하면은 친구랑 핸드폰 하다가 어디야? 거기야? 그럼 얘가 팍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럴 때 애들이 걸어갈 때는 뒤에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살짝 옆으로 피해서 가시네요. 그리고 또 저
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네요. 그래서 미리 속도 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도 시작되고요.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그 근처에 건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속도 줄였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은 미리 대비를 했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변호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속도를 줄이고 혹시나 해서 인도 쫄딱 봤는데 네, 역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도 후다닥 빨리 나왔고 저도 빨리 갔으면 사고 날 뻔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에 어린이가 보일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갑자기 건너오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고 있으면 항상 속도를 줄이면서 사람이 인기척을 느끼듯이 차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나갈 때 느낌이 안 좋을 때 가볍게 뻥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나를 바라보게끔 하고 지나가는 게 세게 하면 뭐라 막 그러니까요. 가볍게 뻥. 그리고 저와 같이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몽땅 전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이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이럴 때는 사람이 없어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어디예요?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서 애들이 뛰어와요. 애들이 여기서 후다닥 뛰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여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상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특히 이런 어린이 보고요.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나중에 검찰 법원에서 애가 너무나 갑자기 푹 튀어나왔다. 이건 운전 잘못 없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고 안 나는 게 좋죠. 차들이 쭈루룩 이렇게 양쪽으로 차들이 서 있을 때 사람이 나오는 거 안 보여요. 물론 사람이 나올 때 살피고 나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으로 돼 있지만 제한속도 30 돼 있어요. 30보다 더 천천히 가세요. 30 싫어 나는 30보다 더 천천히 갈 거야.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시속 10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얹어놓고 천천히 어디까지? 저렇게 차들이 쭉 서 있는 거 보고 이제 없어질 때까지 시야가 뻥 뚫릴 때까지는 천천히 가십시오. 여러분들 낮에는 신호 잘 지키시죠? 근데 밤에는 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냥 쭉쭉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보시죠. 불박차는 빨간불에 좌회전 신호인데 그냥 가네요. 저 차. 저 차 신호 위반해서 갔어요. 불박차는 멈춥니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네, 저 앞에 차 신호 위반하더니 저기 가서 또 빨간불인데 그런데 빨간불에 어이구 좌회전해서 신호 위반해서 갔네요. 자, 이렇게 이러면 또 이 차는 또 빨간불에 또 가네요. 아이고 그래도 좀 미안하다고 또 가네요. 네, 신호 위반 차 세 대가 쭉쭉 지나가더니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좌회전 신호 아니에요. 그런데 늠름하게 좌회전 앞차 좌회전 그 다음 차 좌회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바보야? 옆에 차도 딱 쓰네요. 네, 그래도 동료가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됐습니다. 저럴 때 신호 지키는 차는 나만 바보짓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신호는 지키세요. 저렇게 자꾸 어겨버릇하면은 나중에 특히 늦은 밤에 또는 한적한 외곽도로 그런 데서 괜찮겠지? 그러다가 다른 차가 빠르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 그런 차랑 사고 나면은 나 신호 위반하죠? 신호 위반하면은 쪽팔리니까 내가 빨리 가요. 또 저쪽에서 내 신호다 빨리 달리는 차랑 사고 나면 그러면 둘 다 죽거나 한쪽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지키십시다. 조금 전에는 밤에 신호 위반해서 지나가는 차 세 대를 보셨는데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착한 어린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한테 배우십시다. 갑니다. 자, 지하 주차장 올라와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은 옆에서 시야 확보가 안 돼. 천천히 나와야 돼요. 옳지. 쑥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저 아주머니 한 분 지나가시고요. 멈춰 서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한 대. 네, 자전거가 어린이네요. 네, 자전거한테 먼저 가. 손짓했어요. 먼저 가. 근데 못 봤나 봐요. 네, 못 보고 어린이가 확실하게 양보를 해주네요. 네. 참 쑥스럽구만. 저 어린이 보세요. 저렇게 불박전자가 어린이한테 너 먼저 가라. 너 먼저 가.
근데 어린이가 못 보고 아니에요. 아저씨가 먼저 가세요. 제가 확실하게 비켜드릴게요. 확실하게 비켜드릴게요. 예. 참 기특합니다. 저 어린이한테 배우십시다. 어떤 분들은 저 어린이 왜 역주행했어? 우선 어린이는 인도를 다닐 수 있죠. 어린이와 65세 노인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기 자전거는 안 돼요.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 어린이처럼 저렇게 안전하게 타면은 보세요. 안전자고 헬멧 했죠? 헬멧하고 딱 오다가 여기서 멈추잖아요. 딱 오면서 딱 멈춰요. 야, 진짜 퍼펙트입니다. 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이럴 때 네 집 자식인지 잘 키웠네. 네, 교육 잘 시켰네. 확실하게 아저씨 먼저 가세요. 서로가 이게 사인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뒤로 착합니다. 예.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방어운전 하시고, 배려운전 하시는 놀먹님께서 제가 먼저 가는데 제가 뒤로 가는 바람에 제가 먼저 왔네. 쑥스럽게요. 예. 놀먹님도 진짜 박수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어린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자이크 안 하고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양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실하게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진짜 착하다. 여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네요. 네, 저렇게 안전하게 타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박수를. 머리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